안녕하세요. One World Infinite Stories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윤 작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 설날 떡국은 드셨나요? 저도 간만에 힐링한 것 같습니다. 자, 금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핫하죠? 바로 클로드 코워크 이야기입니다. 최근 클로드 코워크가 출시되고 반향이 컸죠?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에 대한 공포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은 저희가 상상하던 것보다는 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로드 코워크가 세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기초부터 보는 종합적인 관점으로요. 우선 클로드 코워크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클로드 코워크는 AI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25년 1월 12일에 출시한 AI 서비스입니다. 다만 기존의 AI들은 질문에 답하는 데 국한되었다면 코워크는 컴퓨터상에서 일련의 작업들을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에이전틱 AI죠. 이전 시즌에서 덱스터님과 클레어님이 에이전틱 AI 이야기를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이미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엔트로픽의 중요 기술 중에 하나가 컴퓨터 유즈라는 기술이라고 말이죠. 코워크가 탄생할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컴퓨터 유즈입니다. 컴퓨터 유즈는 우리가 마우스와 키보드, 모니터로 하는 일반적인 사무 업무들 있잖아요. 기존에는 이걸 AI가 인식하려면 AI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됐거든요. 근데 컴퓨터 유즈는 수십 년간 사람이 PC로 해오던 일들을 AI가 그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과 똑같이 모니터를 보고 인식을 해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클릭을 하고 키보드로 글을 쓰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작업이 이렇게 요약해도 무방하잖아요. 모니터 보고 판단하고 마우스 움직여서 몇 번 클릭하고 키보드로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I는 이런 잡무를 못했었죠. 컴퓨터 유즈 기술은 AI가 못했던 인간이 하는 마우스질과 키보드 치기, 이런 동작들을 모니터도 다 파악이 되게 해주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과 AI의 큰 장벽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은 이 기술과 AI 추론 기능을 합쳐서 PC상에서 할 수 있는 법률, 재무, 영업 등 11가지 전문 업무가 가능한 에이전트 플러그인을 발표했는데 그 수준이 전문가급 업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그동안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가로 돈을 벌던 회계, 법률, 재무, 기타 회사 관리 서비스 업체들에게는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클로드 코워크가 어떻게 이런 업무가 가능한지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선 클로드 코워크는 기술적으로 기존 AI들과는 달리 구분합니다. 기존의 AI가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었다면 코워크는 LMM, 즉 행동형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다른 AI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LMM은 액티브 에이전트로 화면의 픽셀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합니다. 지식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무자와 같습니다. LMM 덕분에 이제 AI에게 타스크 중심의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목표 중심의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AI에게는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고 컨펌 받아줘 라고 더 심화된 업무 지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 정도면 AI를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디지털 노동력으로 간주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봇이라고 부르는 존재이죠. 사무 업무를 자동화해서 무한 실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말이죠. 클로드 코워크가 기존의 매크로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인 RPA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에이전트 루프라는 자율사고 과정입니다. 기존의 자동화 툴은 버튼 위치가 1픽셀만 바뀌어도 에러를 내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클로드 코워크가 사용하는 자율 업무 처리의 5단계 순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인지, 즉 펄셉션 단계입니다. 내 컴퓨터 화면을 인간처럼 눈으로 보는 거죠. 버튼의 위치, 팝업창의 내용, 진행 상태를 실시간 스캔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 수립, 즉 플래닝 단계입니다. 로그인이 안 되어 있네. 일단 아이디를 치고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어. 라고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실행 단계인 액션입니다. 이 단계에서 마우스 좌표를 계산해서 이동해서 클릭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피드백 분석, 즉 이밸류에이션 단계입니다. 클릭 후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 행동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뜨는군, 과 같은 종류의 피드백이죠. 마지막으로 자기 보정, 셀프 커렉션 단계입니다. 실패 원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 달성 시까지 계획된 액션을 무한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전틱 지능의 기본 뼈대입니다. 이런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AI 동료는 화면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분의 업무를 완수해 놓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원리에 대해 살펴볼게요. 우선 인공지능이 모니터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눈도 없이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의 모니터 안에서 정확히 클릭할 버튼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시작은 모니터의 시각적 토큰화 작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클로드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면 클로드는 가장 먼저 현재 모니터상의 화면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이 이미지를 아주 작은 격자, 그리드 단위로 쪼개어 수치화합니다. 이를 시각적 토큰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AI에게는 과거의 텍스트 데이터 이외에 화면 속의 선, 색상, 그리고 글자의 배치들이 수치화된 데이터들로 입력됩니다. 과거의 AI가 텍스트만 읽을 수 있었다면 이제 클로드는 화면 속의 선, 색상, 그리고 글자의 배치를 데이터로 읽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해온 마우스질과 키보드 타이핑 생위들을 통해 학습을 합니다. 그 결과로 클로드는 상단에 파란색 긴 막대가 있고 그 안에 흰색 글자가 있다면 클로드는 이를 웹브라우저의 주소창 혹은 상단 메뉴바라고 인식하는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클로드는 캡처한 화면 속의 모든 요소를 인식한 뒤 이를 경계상자, 즉 바운딩 박스로 정확히 감쌉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정확도입니다. 사람의 인지 능력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대상의 경계를 인지하고 이를 좌표 데이터로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자의 정중앙 좌표를 추출하죠.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라면 960,540이 정중앙이라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그 좌표 수치를 컴퓨터의 마우스 드라이버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클로드 코워크가 보여주는 자율적인 마우스 움직임의 실체입니다. 만일 모니터를 바꿔서 모니터의 크기와 해상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매크로나 업무 자동화 보신 RPA는 달라진 해상도 환경에서 엉뚱한 데만 계속 클릭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를 지능의 궤곡 혹은 인지적 궤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동화 봇이나 매크로는 그 행위 자체만을 목적성 없이 계속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의도를 이해합니다. 버튼이 어디로 옮겨졌든 심지어 버튼의 이름이 제출해서 전송으로 바뀌었든 화면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여 저게 내가 눌러야 할 그 버튼이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를 동적 환경 적응력 혹은 동적 UI 대응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클로드의 의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클로드는 클릭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한 맥락을 이해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사용자가 준 목표인 보고서 전송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화면에 예기치 못한 쿠키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기존 자동화 툴은 팝업 뒤에 숨은 버튼을 누르려다 실패하겠지만 클로드는 팝업을 먼저 닫거나 동의를 누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판단을 내립니다. 정말 사람이 하는 사무 업무와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자, 그럼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죠. 오픈 AI나 구글 빙의 AI가 있는데 왜 클로드가 이런 LLM 기반의 AI를 먼저 출시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클로드가 보유한 압도적인 컨텍스트 윈도우의 힘입니다. 당연히 복잡한 업무를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클로드는 최대 20만 개의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기업 매뉴얼이나 방대한 코드를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 작업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1시간 전의 실수를 기억해내고 수정하는 능력이나 수십 개의 파일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능력에서 클로드는 타 모델을 압도합니다. 다음으로 지시 이행력과 클로드 코드와의 시너지입니다. 여기서 클로드 코드는 직접 파이썬이나 C 언어로 코드를 짜는 클로드만의 코딩 에이전트고 클로드 코워크는 자기의 코딩 에이전트와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워크가 실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개발 환경에 특화된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 직접 접속해서 코드를 실행하고 오류 메시지가 뜨면 스스로 구글링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 다시 코딩하는 자가치유, 셀프 힐링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GPT 4.5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답을 준다면 클로드는 제가 해봤는데 에러가 나서 고쳤습니다. 이제 확인해보세요 라고 결과물을 가져다 주는 식입니다. 오픈 AI의 GPT 4.5나 구글의 제미나이도 강력한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하지만 다른 멀티모달 AI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지시 이행력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클로드 코워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보안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AI가 내 마우스를 제어한다는 것은 내 개인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사내 기밀 문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AI에게 넘겨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클로드 코워크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을 에이전틱 보안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를 잘 지켜도 데이터 오염과 악용의 위험도 있어요. 만약 어떤 해커가 AI 에이전트에게 사용자가 자리를 비우면 모든 파일을 외부 서버로 전송해 라는 명령을 몰래 주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로드 코워크는 너무나 유능한 나머지 주인의 명령인 줄 알고 그 해킹 업무를 완벽히 수행해낼지도 모릅니다. 엔스로픽은 이를 위해 휴먼 인 더 루프 모델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결제나 삭제 명령 직전에는 반드시 인간의 승인을 거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죠. 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개입은 줄어들 것이고 그때 발생할 통제 불능의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1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2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1부 내용을 정리하자면 클로드 코워크의 기술적 핵심은 단순히 똑똑한 머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화면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손발을 얻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를 지능의 육체화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능의 육체화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왜 클로드 코워크만이 이런 에이전틱 AI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지능의 육체화로 인간의 사무 업무가 대체되면 과연 인간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원월드 인피니트 스토리즈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저는 윤 작가였습니다. 방송 끝난 거 아니니 끄지 마세요. 저는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저는 윤 작가고요. 2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1부에서 기술적인 이야기하는 동안 사실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지 않으셨나요? 클로드 코워크가 내 자리를 없애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이요. 사실 이건 상당 부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화이트 칼라 노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른바 노동 대체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업무들부터 좀 추려볼게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동 대체에 대응할 전략도 마지막에는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른바 화면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한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소프트웨어로 정보를 옮기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입니다. 실제 화이트 칼라 직무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기업 업무의 약 60% 이상이 단순 데이터 전송 및 확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보낸 PDF 세금 계산서를 보고 회계 시스템에 수치를 입력하는 업무, 혹은 고객의 예약 문의를 확인해 캘린더에 등록하는 업무들이죠. 과거에는 이 업무를 위해 수많은 인턴과 신입사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이 과정을 단 1초 만에, 그것도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수행합니다. 엔스로픽이 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전틱 AI 도입 후 이러한 브릿지 업무의 비용은 기존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월 200만 원, 300만 원의 월급을 주며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월 $20면 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클로드라는 직원을 수백 명이나 고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특정 직무군의 완전한 증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직 분야의 주니어들에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초고용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신입 개발자 채용 실종입니다. 클로드 3.5와 그 후속 모델들에 탑재된 클로드 코드 기능은 주니어 개발자가 일주일 걸려 짤 코드를 단 몇 분 만에 작성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테스트를 돌리고 버그까지 잡아내죠. 선배 개발자들은 이제 신입사원을 가르치는 대신 클로드에게 명령을 내리는 쪽을 택합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고 실수가 없으며 밤을 새워도 불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니어들의 업무였던 단순 코딩과 QA, 즉 품질 테스트 영역이 AI의 전유물이 되면서 미래의 전문가가 될 씨앗 자체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페이지의 판례를 뒤지고 서류 초안을 잡는 일은 전문 사무원이나 주니어 변호사들의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클로드의 몫입니다. 벤치마크 결과 클로드 코워크는 복잡한 법률 문서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초안을 작성하는데 숙련된 보조원보다 50% 이상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전트 AI 출시 이후 회계법인도 신입 회계사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 중에 있습니다. 신입 회계사를 뽑는다고 해도 AI 관련 코딩 능력을 갖춘 인력이 우선 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문 직종에서 이제 자격증만 따면 탄탄대로라는 공식은 깨졌습니다. AI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리서치를 할 수 없다면 그 자리는 곧 클로드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콜센터와 고객 지원 부서 역시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AI 챗봇은 환불 규정을 알려줘 라고 하면 규정 텍스트를 읽어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환불해줘 라고 하면 AI가 직접 고객의 구매 계획을 조회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 뒤 결제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상담원이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 AI는 이미 상황을 종결짓습니다. 이는 단순 상담 인력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청을 시스템에 반영하던 백오피스 인력까지 한꺼번에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감정노동의 영역 역시 AI의 완벽한 친절함과 신속한 해결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무별 AI 대체 위험도 매트릭스를 보면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만 보고 하는 일일수록 대체 위험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한 가지 복잡한 감정을 읽어내거나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결정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안전지대의 폭은 매일매일 좁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서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AI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일을 하지 말고 일을 설계하라. 이제는 엑셀 수식을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클로드 코워크에게 이 엑셀 데이터와 저 ERP 수치를 비교해서 주간 보고서를 만들고 이상 지무가 보이면 재무팀에 메일을 보내 라고 전체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즉, 복합적인 업무 흐름을 짜는 능력이 핵심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AI는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저는 책임과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AI는 일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반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인간의 맥락과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 결정, 관계자 간의 갈등의 중재, 그리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획력. 이 세 가지는 클로드 코워크가 아무리 마우스를 잘 움직여도 뺏어갈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토입니다. 클로드 코워크가 우리 직업세계에 주는 시사점은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기계가 잘하는 일을 기계에게 과감히 넘겨주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거. 이제 개인이 아닌 회사 단위에서도 살펴볼게요. 여러분, 2026년 2월 클로우드 코워크가 11개 전문 분야의 플러그인을 출시한다고 발표한 날, 전 세계 투자자들은 경악했습니다. 세일즈포스,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 등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제국을 건설했던 거대 사스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이 사건을 시장은 사스 쇼크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기 시작하자 우리가 당연하게 매달 구독료를 내며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스 산업의 핵심 모델은 특정 기능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로우드 코워크의 등장은 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파괴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함께 쓰려면 복잡한 API 연동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클로우드는 인간처럼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예전에는 정교한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비싼 마케팅 자동화 툴을 구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로우드에게 내 고객 리스트 엑셀 파일을 열어서 최근 3개월간 구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메일을 지메일로 보내줘 라고 시키면 끝입니다. 클로우드는 별도의 유료 툴 없이도 브라우저와 엑셀, 이메일을 오가며 이 작업을 완벽히 수행합니다. 에이전틱 AI 도입 이후 기업들의 사스 구독 개수가 평균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굳이 비싼 구독료를 내고 특화된 기능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AI가 모든 범용 소프트웨어를 인간 수준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특정 기능을 앞세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치는 어떤 툴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내느냐로 이동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AI 동료가 사용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전틱 AI의 도입은 소프트웨어의 UI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려한 대시보드와 편리한 버튼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 코워크가 주도하는 미래에는 우리가 직접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마주할 일이 거의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UX의 목표는 인간이 쓰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UX의 주체는 AI 에이전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는 복잡한 메뉴 구조도 0.1초 만에 파악합니다. 인간에게 예뻐 보이는 디자인보다 AI가 픽셀을 인식하기 편한 구조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사용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예선한 초안을 잡아줘 라고 말하면 AI가 이면에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결과물만 가져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배경으로 숨어버리고 인간의 앞에는 오직 목표와 결과만이 남는 인비저블 UI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이 붕괴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태어납니다. 에이젠틱 AI의 등장과 사스 제국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개인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힘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1인 유니콘, 솔로 유니콘 기업의 탄생입니다. 과거에 한 명이 창업을 하려면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CS 담당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창업자는 이 모든 팀원을 클로우드 코워크 에이전트들로 구성합니다. 이를테면 마케팅 에이전트는 24시간 트렌드를 분석하고 SNS 컨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개발 에이전트는 사이트의 버그를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기능을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으로 CS 에이전트는 고객의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직접 환불 처리를 완료합니다. 이 모든 에이전트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창업자 한 명입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실제로 클로드 코워크를 활용한 1인 기업의 생산성이 기존 50인 규모의 중소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인건비 지출은 거의 염에 수렴하면서 매출은 극대화되는 소위 압도적 수익 구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업무 리더십은 뭘까요? 바로 여러 대의 AI 에이전트를 조화롭게 지휘하는 AI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에 단순히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은 하급 기술입니다. 진정한 오케스트레이터는 비즈니스의 전체 흐름을 설계합니다. 마케팅 에이전트가 생성한 고객 데이터를 분석 에이전트에게 넘기고 그 결과가 특정 수치 이하라면 전략 에이전트에게 보고하게 해 라는 식의 복합 워크플로우 설계 능력이 생존을 가르는 핵심 역량이 됩니다. 이를 에이전틱 오케스트레이션 지수 AOI라고 정의했고 미래 인재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가 내린 결정이 윤리적인지 비즈니스 방향성에 맞는지 판단하고 최종 서명을 하는 역할, 그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자만이 이 거대한 기술을 다스릴 자격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클로우드 코워크의 등장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불어올 변화까지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채팅창을 탈출해 직접 마우스를 잡은 AI를 보며 경탄했고 그 뒤에 숨겨진 정교한 픽셀 인식 기술에 놀랐습니다. 또한 내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현실에 가슴 졸였으며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고 개인이 강해지는 산업의 대격변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AI는 이제 단순 도구 수준에서 동료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동료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와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클로우드 코워크는 누군가에게는 내 자리를 뺏으러온 침입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를 거대한 기업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기술의 압도당해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인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이 준비한 이 시리즈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레이디오 스테이션의 윤 작가였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부탁할 것, 어떤 것이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클로우드 코워크급으로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다음 2편에서 만나요. 안녕. One World, Infinite Stories, Story Radio Station.